자, 이제 맞수다. 예, 미국 얘기 좀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기 전에 지금 출연자부터 소개시켜줘요. 전자공시생 블로그 운영하고 있는 장호진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아침에 사실 외신으로 통해 타전된 건데 우리나라 이제 한글 번역판은 한 30여 분 전에 이제 뭐 속보로 하고 이제 왔어요. 지멘스죠. 독일의 지멘스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을 풀어버린 거죠. 사실 미국 직접 푼 건 아니고 미국의 입김으로 인해서 독일의 지멘스가 그 중국의 고객들한테 막아놨던 그 소프트웨어 접근 권한 다 풀어버렸다. 이 얘기는 결국에는 미국도 중국과 뭔가 그래도 좀 이렇게 온화적인 베트남하고 지금 먼저 교역에 대해서 했지만 제가 이제 앞에 모두의 오프닝에서 오늘 저녁 미국 시장 열리고 내일은 미국 시장 휴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독립기념일 앞두고 이제 분위기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하지 않을까? 자, 근데 이제 그거 보기 전에 지금 타이틀 나갔을 텐데 이제 미국판 저는 뭐 사랑과 전쟁이라고 했지만 브로맨스죠. 네네. 자,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이 마가, 그러니까 Making American Great American. 그렇죠. Make America Great 어, Again. 네. 메이킹이 된다. 하여튼 뭐 그 마가의 진짜 속내가 뭘까요? 일단 러시모 산 혹시 아시나요? 러쉬. 러시모어 산. 거기 모어산? 보면은 대통령 얼굴이 4명이 있잖아요. 석상 네. 같이 돼 그 있는. 돌산. 네네네. 네. 워싱턴, 큰 바위 얼굴. 네, 제퍼슨, 그렇죠. 루즈벨트, 링컨 이렇게 4명이 있는데 음, 트럼프는 진짜로 거기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거기 얼굴 새겨지고 싶은 네. 거예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아니죠. 뭐 사후에도? 살아생전이라기보다는 뭐 죽고 나서. 네. 근데 자기가 그분 나이가 연세가 지금 80, 80세잖아요. 물론 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적지 않은 나이인데 음. 참 행보가 좀 기이하다. 얼마 전에는 또 뭐 그 감옥 불법 이민자들 수감하는 감옥 뉴스에 어제인가 나왔잖아요. 네. 악어들이 막 드실거리면서 좋다 그러고 앨런 머스크도 여기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와, 저기 어디까지 가시려고 저러나? 네. 하여튼 자, 그래서 근데 뭐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또라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도라이. 네, 도라이 같다고 얘기도 하고 있지만 네. 실제로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그런가라고 음. 보면 러시모어산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음. 그런 열망에 맞게 정말 미국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가장 강력한 정책, 그러니까 미국을 강하게 만드는 거에 대한 그 기조는 기본적으로는 제조업 부활을 통해서 미국의 경제 성장을 도모해야 된다. 그리고 강한 미국 군사력을 기반으로 해서 미국 우선주의를 가져가야 된다. 이 두 개 기조를 명확하게 가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네. 그거를 위한 세부적인 정책들을 가져가고 있는 게 현재 이제 트럼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외부에서 봤을 땐 당연히 트럼프가 도라이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기인이죠, 기인. 미국인들은 네. 미국 내에서는 지금 트럼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다는 걸로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네. 어느 순간 그 막 반 트럼프 시위하고 LA에서인가요? 싹 소식이 없었어요. 네네. 물론 다른 소식으로 막 덮었죠. 그거가 이제 막 나오니까 이란을 타격했잖아요. 참, 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잘하는 드라이빙일 거고, 네.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뭘로 자꾸 덮어버리는 건데, 결국엔 덮은 걸로 될까? 나중엔 다 한 번에 폭발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있긴 합니다만. 그렇죠. 자, 일단 이 마가를 위한 트럼프의 전략들, 구체적으로 조금씩 들어가 보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정책이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전 그 레이건 때의 대통령의 정책과 비슷한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감세와 부양책 그리고 국방 강화를 노리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정책의 공통점이 있어요. 네. 돈이 부족해진다는 거죠. 아, 네, 감세는 일단 세수가 부족해지고 부양책과 국방 강화는 세수를 더 써야 되니까 그렇죠. 나라의 돈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한 정책을 두 가지를 생각을 네.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관세 정책을 통해서 재정을 확충하겠다. 그다음에 불법 이민자를 추방을 해서 불법 이민자 대상으로 했던 뭐 비용들을 좀 절감하겠다. 이 두 가지들을 좀 가지고 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또 관세를 하려다 보니까 경제 충격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많이 하려다 보니까 또 돈을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돈을 풀기 위해서 연준한테 금리 인하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 무한궤도처럼 거고. 계속. 네. 그래서 채권을 조달하려다 보니까 또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채권 조달을 하려고 하니까 이 두 가지 정책을 펴고 있는데 SLR 규제 완화 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국채 수요를 만들겠다. 맞아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보관인 거죠. 네. 근데 여기까지 가면은 오케이인데 문제는 인플레이션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정책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약가 인하와 그다음에 에너지 가격 인하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까지 조율해서
나는 미국의 경제를 성장시키고 미국의 우선주의를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인플레이션을 제어하는 위대한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약간 서양식 이게 뭐라 그래야지? 제가 이제 양리로 봤을 때 양약을 보면은 목표하는 타켓 질병에 대해서 굉장히 독한 거를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고치면은 다른 데가 문제가 생기고. 아, 그렇죠. 예를 들면 이거죠. 뭐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혈압약을 저도 먹지만 자락은 아니고. 근데 그게 장복을 하다 보면 위가 자꾸 깎여서 위 소화기 계통에 또 약을 또 먹어야 되고. 그렇죠. 이게 지금 네. 미국식이잖아요. 뭐 하나 문제 생기면은 맨징해서 바르고 또 바르고 그러면 결국엔 나중에 그게 다 막아질 건가 보완적으로 네. 이런 의문점이 좀 들긴 해요. 뭐 들긴 하겠지만 여태까지로 봤을 때 일단 인플레이션은 별로 없는 상태에서 경제 성장률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여기에 연준이 정말 금리만 인하시킨다고 하면 경제 성장은 정말 문제가 없다라고 네. 트럼프는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아직은 본격적으로 부양책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현재 상황을 수습하고 있는 상태고 부채 한도 협상이라든가 감세안이 확실하게 통과된 이후에 부양책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황, 경제 성장에 대한 상황은 더 지켜봐야 된다. 네. 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잘 보면 네. 지금까지 나온 정책들, 얘기한 것들 중에서 트럼프가 미국민들에게 욕을 막을 정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국민한테 네. 볼멘 소리를 들을 정책은 하나밖에 없다? 네, 여러 가지 중에서. 물론 감세안 같은 경우에는 뭐 이슈가 될 수는 있긴 하지만 일단 감세안은 미국민들한테 욕을 먹은 정책은 아닌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돈 푼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좋아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미국민들이 트럼프의 손가락질할 만한 정책은 제가 여러 가지 얘기한 정책 중에서 지금 한 가지예요. 어떤 거죠? 그게 뭐냐? 결국은 도지라는 거죠. 도지의 활약을 통해서 혈 부서. 네, 정부 혈 부서. 그래서 정부가 기본적으로 보조금 같은 걸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정부의 공무원을 많이 해임하면서 결과적으로 재정을 확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절감했기 때문에 이 부서의 활약만큼은 미국민들이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기업으로 치면은 기업이 이제 뭔가 위기에 봉착하면은 구조보 조정본부라고 해서 사람 자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이제 손에 피 묻히는 건데. 그렇죠. 결국엔 미국의 이제 재정의 저런 형태를 다듬는 부서로 더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를 앉혀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이고. 네. 일론 머스크도 사실은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 불법 이민자는 아닌데 네. 뭐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렇게 또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있잖아요. 알카트라즈 같은 감옥 같은 데다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어. 그 진짜 의미가 뭐야? 둘이. 저는 이렇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예전에 혹시 그 삼국지에 보면 네. 조조와 왕후의 고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조가 원술이라고 하는 네네. 지방 토후를 치러 가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원술이 황제를 참칭하면서 이제 원술을 치러 가는데 30만 대군을 동원을 해요. 네네. 그런데 생각보다 그 원술의 근거지인 순춘성이 공고하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 걸린 거죠. 그러니까 근데 30만 대군이니까 군량미가 부족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군량미를 담당하는 왕후라는 장수가 와서 군량미가 부족합니다. 네. 라고 하니까 조조가 나한테 생각이 있으니까 배식을 1끼로 줄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군사들이 반발을 하죠. 이 반발을 하면서 이 왕후가 다시 찾아옵니다. 대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니까 왕후가 너한테 빌릴 게 하나 있다. 라면서 목을 빌려요. 그래서 왕후의 목을 치고 네. 병사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왕후가 네. 이 곡식을 빼돌린지 몰랐다. 그래서 왕후를 참수했으니까 음. 너희들은 이 곡식을 먹고 빨리 수춘성을 함락해라. 그리고 사기가 올라간 이 군사들이 수춘성을 실제로 함락시켜요. 그러니까 결국 보면 왕후는 잘못할 수 없죠. 근데 왕후에게 손에 피미를 묻히게 하면서 왕후를 처단하고 사기를 높이는 그런 네. 이제 작용을 가져왔는데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머스크가 지금 일단 칼춤을 췄잖아요. 네. 근데 머스크와 멀어지는 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무조건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 상황에서 트럼프가 머스크를 공격하는 건 그렇게 처음부터 공격하는 걸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머스크가 화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근데 머스크의 역할은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도지의 역할로서 우리가 비용을 절감하는 부서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별개로 추진하고 있는 건 감세 법안이죠. 네. 근데 감세안에 대해서 막 신랄하게 지금 비판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머스크가 이 감세 법안을 봤더니 나는 이거 몰랐는데 나한테 비용을 이렇게 절감시키라고 해놓고 이거 이상으로 돈을 쓰면 어떻게 하냐. 이러면 미국은 망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분노하게 되는. 네, 신당 창당까지도 뭐 얘기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분노라고 하는 게 이게 머스크가 약간 바보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머스크를 약간 배신했다라고 있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감언이설로 속였을 때는 우리가 비용도 절감시키고 미국의 재정제를 감축시키면서 위대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데리고 왔는데 실제로 그 활동을 하고 나니까 트럼프는 이면에서 네. 더 돈을 쓰면서 자기의 인기에 영합하려는 모습을 보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머스크는 돌아설 수밖에 없었는데 머스크가 돌아선 이후의 행보를 보면 이제 트럼프도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을 하면서 네. 이 둘의 충돌이 나타나고 있다. 근데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의도적인 거고 아하. 이 머스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재정 적자를 통해서 이제 칼춤을 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난을 안고서 약간 퇴장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네. 자, 이 둘 간에 뭐 하여튼 브로맨스가 켜지면서 충돌이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분명히 주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당장 제조적으로는 테슬라의 주가가 이틀 전에는 5% 급락했다가 어제는 또 물론 또 반등을 하고 네. 뭐 들쭉날쭉거리니까 이거 투자자들도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또 많이 투자를 했잖아요. 그렇죠. 뭐 자율주행이나 스페이스X나 미래지향적인 그 기업 본연의 모습만 놓고 보면은 매력 포인트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죠. 정치로 저렇게 어정쩡하게 나가가지고 요즘은 이제 다시 본업으로 돌아와서 전 매진하겠다라고 하는데도 계속 지금 소셜로 날리니까 네. 불안불안한 건데 그렇죠. 그 주가 측면은 좀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 1차 충돌과 2차 충돌을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1차 충돌을 보면 6월 초에 이제 하원에서 처음에 법안이 통과됐을 때 이 머스크가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를 보면 트럼프와 싸우다가 중간에 중재자가 들어오면서 화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을 비롯해서 백악관의 주요 인사들이 둘의 화해를 주선했습니다. 그래서 화해가 돼요. 근데 테슬라 주가는 이미 급락한 상태에서 중재가 됐고 그다음에 약간의 반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6월 말에 다시 상원에서 이 법안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머스크가 다시 한번 급발진한 상황이고 트럼프와 굉장히 강경하게 부딪히고 있는데 그때 1차 충돌했을 때를 보면 테슬라 주가가 뭐 14%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전체 시장을 네. 약간 흔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백악관 측에서 봤을 때 이게 너무 흔들리는 건 좋지 않다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재가 나왔는데 지금 보면 어제 오히려 반등이 나왔거든요. 5% 정도 수준의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주가 빠졌고 이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백악관이 추가로 중재로 나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테슬라가 주가가 그동안 올랐던 것들을 보면 로보택시라든가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잖아요. 이건 결국은 이 테슬라의 머스크와 트럼프가 관계가 좋다 보니까 머스크의 유리한 쪽으로 정책들이 들어갈 거라는 기대감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가 이미 한 30% 정도 빠졌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빠진 걸 감안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좀 빠졌다.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어느 정도 위험도는 많이 해제가 됐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정말로 이 트럼프가 이 테슬라 회사들에 대한 어떤 정책들을 조금 안 좋은 네. 형태로 간다고 한다면 테슬라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부정적으로 규제 같은 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테슬라에 더 추가적인 악재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테슬라를 지금 공격적으로 사야 되냐라고 본다 그러면 조금 애매하죠. 왜냐하면 네. 판매량 측면에서도 약간 부진한 측면이 있고 여기 로보택시는 이미 출시가 돼서 모멘텀은 일정 정도 소화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남은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자율주행의 확대와 로봇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옵티머스 네. 로봇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옵티머스 로봇은 또 단기에 나올 만한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테슬라를 공격적으로 들어간다? 이것보다는 조금은 뭐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미국에서 이슈를 봤을 때 그럼 이 테슬라로 인해서 흔들리는 건 적어도 크게 없을 거다라고 보지만 뭐 테슬라와 관련된 자율주행이나 로봇이나 이런 뭐 전기차 관련된 이벤트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단기간에 주가가 또 퍼포먼스를 내기는 또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또 이것도 약속 대련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뭐 이란 사태도 그랬긴 했지만 트럼프 입장에서 뭐 하여튼 지금 투닥거리지만 테슬라의 이제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 내에 지금 생산할 수 있는 인력들 뭐 불법 이민 때문에 지금 어제 이제 미국 고용 지표 나왔는데 서비스부터 지금 당장 타격이잖아요. 이민자들을 막 추방해 버리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러면서도 공장을 인쇼어링으로 짓겠대. 약간 좀 어폐가 있는데 일론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제조업에 가장 화려한 꽃을 피는 곳은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중국의 기반 시설도 있고 중국으로 지금 나아가고 싶었는데 그동안 이제 트럼프 미중 간의 뭐 이런 격차 때문에 뭐 못 나가고 있다가 이번 기회에 트럼프가 튕겨내면은 중국과 친화적으로 가서 네. 테슬라 뭐 휴머노이드
스페이스X까지 만약에 중국과 친밀도를 높여간다면은 네. 이건 또 새로운 국면 아닐까요? 일단은 우주와 전기차가 중국에서 먹힐 수 있냐를 본다 그러면 우주는 일단은 중국을 아예 들어갈 수 없겠죠. 미국에서 규제를 할 거고. 막아버린다. 네, 전기차의 경쟁력을 보면 지금 중국 업체들의 경쟁력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음. 심지어 유럽에서도 우리나라 그렇죠. 업체들이 크게 밀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뭐 테슬라의 전기차가 안정적으로 중국에서 안착할 거다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해요. 뭐 애플이 지금 중국의 점유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중국 차가 가격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테슬라를 왜 사? 약간 물론 이제 돈 많은 사람들 살 수 있겠지만 중국 차 대비해서 경쟁력이 우월해서 테슬라가 들어가기는 쉽지 않은 거죠. 중국만으로는 쉽지 않아요. 네,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에 대한 판매, 전기차 자체가 판매가 올라가면서 테슬라의 점유율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국면에서는 지금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좋습니다. 자, 어찌됐건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국내 기업들과 연관 지을 수 있는 어떤 포인트는 뭘까요? 저는 사실 이제 이것과 약간 주제 벗어난 내용을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의 얘기가 아니고 중국의 얘기를 오히려 봐야 된다. 이게 지금 약간 혼란스러워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중국의 얘기로 돌아가서 본다 그러면 지금 오늘 어제 얘기 나왔죠. 네. 그러니까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를 상시화하겠다라는 얘기도 우리나라에서. 나왔고 그리고 중국도 이제 부양책을 통해서 경기가 성장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의류 관련된 업체들이 야금야금 좀 오르고 있습니다. 의류? 네, 의류. 그러니까 화장품이나 이런 쪽은 많이 알려졌지만 의류 관련된 기업들이 오르고 있어요. 특히나 코오롱이나 코오롱 인더 같은 기업들은 주가 굉장히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이게 의류와 관련돼서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코오롱 스포츠 차이나 홀딩스라고 해서 중국에서 코오롱 스포츠가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매출이 5천억 정도 나왔고 올해 매출은 1조 원을 돌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중국의 안타, 그러니까 지금 같이 협업하고 있는 안타 같은 경우는 2029년에 매출이 3조 원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관련된 지분법 순이익이 2029년 기준으로 해서 뭐 1,300억 이렇게 들을 거로 보고 있는데 뭐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1.3조고 코오롱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한 6천억대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분법 이익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충분히 설명하고도 남는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올랐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감성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중국 관련된 뭐 이슈가 좀 있었는데 네.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중국 관련된 사업이 본격적으로 궤도를 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고 여기 휠라 홀딩스 같은 경우도 안타와 같이 제휴를 해서 안타에서 휠라 제품 팔고 있는데 지금 이제 미스터 홀딩스라고 이름을 바꿨죠. 미스터 홀딩스도 최근에 보면 618 판매 그 대전에서 네. 스포츠 부분 2위를 계속해서 수성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에서 판매가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 판매가 좀 올라오면서 실적도 주가도 좋았는데 지금 이런 의류 관련된 주식들이 또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온다 그러면 이런 의류주들도 살 수 있거든요. 의류도 살 수 네.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시장에서 약간은 소외되어 있었던 거긴 하지만 계속 관심을 갖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하여튼 미국으로 시작해서 결국엔 중국으로 또 향하는 주제의 풀이를 들어봤고요. 전자공시생 블로그 운영하고 있는 장호진 팀장과 함께 마스터 진행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